사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화성재 기술사님께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9개 정도의 그 질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해드리면서 답변을 들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럼프 극복 방법, 그 다음에 공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23년 5월에 슬럼프가 왔었고요. 합격하기 전까지도 사실 완전하게 극복은 못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슬럼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슬럼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운동도 끊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좀 찾게 되었고, 보컬 트레이닝을 제가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이 좋은 점이 운동하고 나면 힘들고 땀 흘리고 그에 대한 이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보컬 트레이닝은 따로 그런 거 없이 신나게 이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바로 이제 공부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슬럼프를 견뎠던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 활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자투리 시간 활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공부 시간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탈 때, 그때 시간을 이용을 해서 자료 같은 거 보고 노트 보고 그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투리 시간용 공부 키워드 노트랑 그리고 그림 노트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던 교재에 그림만 지금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노트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네. 출력을 해서 오려가지고 붙인 노트입니다. 좀 쏠쏠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림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림 보시면서 본인이 또 공부했던 거는 이제 계속 이제 리마인드하고 그림 공부를 별도로 하신 거죠. 아주 매우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저 화성재 기술사님께서 이 자료 제공을 해주셨으니까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산 문제는 모두 계산기를 사용했나요? 계산기 사용 시 계산할 때마다 예를 들면 소수점 세 자리에서 끊고 계산했는지, 아니면 계산기에 나와 있는 소수점 전체를 이어서 계산 후에 최종 답에서 소수점 세 자리에서 절세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저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계산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하려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기를 잘 못 다뤄도 항상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외워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아는 문제가 아닌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기를 능숙하게 다뤄야지 그렇죠. 예. 빨리빨리 시간 내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 또는 실전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계산 과정에서 산출해야 되는 값이 필요하면 저는 소수점으로 굳이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분수값인데 그게 완전히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순환소수, 무한소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루트 값은 당연히 무한소수로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일정 소수점으로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 계산에서 필연적으로 저는 오차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수값이면은 그냥 분수값으로 두고, 루트값이면은 루트값으로 두고,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계산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원하는 이제 소수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에서 저는 소수점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계산 문제 다 끝난 다음에 소수점 뭐 첫째 자리든 둘째 자리든 의미 있는 값까지만
본인이 보면 이제 의미 있는 데는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예.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필기 준비할 때 반복 학습 시 또 제 얘기가 나오네요. 최 기술사님이 강조하시는 기본서 정독법을 하셨는지 그 여부, 또 만약 안 했다면 또 서브노트나 다른 교재 반복 회독하셨는지, 또는 키워드 사용하셨다면 반복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엔 주기를 정해놓고 저는 그 모두를 반복했었습니다. 주기를 정해놓고 시험 특성상 좁은 범위만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합격을 하기 좀 어렵겠다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거를 반복해서 커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커버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 할 수 있는 만큼을 또 정하려면은 최대한 노력하고 한계치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기가 짧은 건 키워드 암기였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주로 이제 키워드 암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서브노트 회독이고, 기본서반이랑 그리고 논술반 때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신 거, 저는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따로 공부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추가를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주기는 일주일 정도이고, 일주일 내에 기본서 그리고 심화반 서브노트를 한 번씩 회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서랑 다른 교재에 대한 회독인데요. 시험을 보고 난 후나 명절에 이제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간이랑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보았고, 대충 횟수로 1년에 3-4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분기당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요약해보면 키워드를 만들었고, 키워드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셨다는 얘기고, 근데 그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 노트나 예.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서브노트 이런 걸 만든 건 아니고, 학원에서 그 시험 봤던 그 시험 답안지를 기본으로 하는, 그것도 뭐 서브노트라고 하면 뭐 서브노트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최소화시킨 거죠. 최소화시켜서 하셨고, 그다음에 기본서도 정독하시고, 다른 책도 이제 시간 내서 이런 뭐 명절에 이럴 때 한번 시간 잡아서 한번 쭉 훑어보는, 이 정도로 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면접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접 준비하셨는지. 예, 면접 준비는 주변 지인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학원 강의도 면접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저는 준비를 했는데,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는 그분들이 면접번에 이제 준비하셨던 그런 경험을 듣고,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조언도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대책과 답변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반 수강을 했었는데,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학원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모의 면접을 보고, 주중에는 이제 전화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회사 사정상 많이 참석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면접 준비반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학원에서 제가 처음 만들었고, 저희 면접반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합격률이 90% 이상이에요. 자,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무엇이냐? 이게 매우 궁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뭐 하나를 꼽기 힘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내용일 것 같고, 공부 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합격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공부가 참 어렵다,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가치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할까? 왜 이걸 따려고 할까? 그럼 자연스럽게 시험도 쉬워질 거고, 쉽게 말해서 가치와 합격률은 반비례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사 시험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사의 시험 합격률과 그 가치를 좀 찾아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는 그에 맞는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 공짜가 없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자, 좋은 스터디를 구하거나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스터디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스터디를 하기 전에 스터디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스터디인데 그렇게 공부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공부했을 때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서 스터디가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터디 멤버인데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스터디는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고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결국 혼자 공부할 때 비교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기존 스터디의 멤버파 그리고 스터디를 구성하겠다면은 멤버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수강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스터디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해서 또 학원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개념을 파악하고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먼저 다 보시고 개념 순서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공부하면서 별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학원에서 그 학원의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냥 공부를 해왔던 건데 개념과 기출의 병행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기출의 병행을 했고요. 뭐 학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제가 만약에 다시 이거를 공부한다고 했었을 때 순서를 매겨보자면은 개념과 기출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개념 공부가 기출 공부고 기출 공부가 개념 공부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문제에서 개념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을 응용한 그 응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해 주신 의도를 완벽히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개념과 기출을 꼭 구분해서 순서를 매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제 자격증 시험은 다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기출 문제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기사 기능사 때까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르면 그냥 암기해서 사지선행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기사나 기능사 때 가능한 것이고요. 기술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1년, 2년 하신 분들도 기출 문제를 보면 기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단연간의 어떤 그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커리큘럼이 있는 거거든요.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 같이 병행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혼자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학원 수강을 좀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상당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렸고 또 허성재 기술사님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뭐 그냥 비로소 어머니께 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순간이 뭐 어머니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평생 가도 못 잊을 것 같거든요. 항상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슬럼프가 왔었다고 하는데 그 슬럼프를 이겨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효도라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부모가 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저한테 와 닿아서 감동이 돼서 그냥 저절로 제가 힘들어도 좀 더 해야겠다, 힘들어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했던 것 같고 정말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머니한테 평소에 얘기를 잘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고 있다면은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봤을 때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발송배전 기술사 합격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한마디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어머니 제가 평소에는 전혀 이런 말 안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자, 오늘 131회 최종 합격하신 허성재 기술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려웠던 과정들을 다 이기고 긴 기간, 한 4년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그 결과가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또 모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기술사님 힘내세요. 화이팅!